시작합시다. 1단원 끝났습니다. 1단원 잘 복습이 되셨길 바랍니다. 곱셈 공식들 잘 외우시고 분산식 쓰는 거랑 더하기 빼기 이것저것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와서 2단원의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뭐야? 항등식. 항등식. 정확한 이제 제목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항등식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배워요. 항등식을 학습한 다음에 그거랑 이 검산식을 엮어서 나머지 정리 배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립제법이 첨가된다 이런 느낌인데 그럼 항등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정확한 문장으로서 정의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뭐였게요? 항상 좋은 식. 항상 뭐라고요? 항상 괜찮은 어떤 항상 성립하는 식. 아 항상 뭐가 성립한다? 등호 아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구분해서 방정식이랑 구분을 했었는데 질문 이렇게 쓰면 아니 안 됩니다. 방정식 왜냐면 x가 2분의 1일 때만 성립하고 나머지 순간에 성립을 안 하니까 x 빼기 3은 2분의 1에 2x 빼기 6 항등식 맞지? 아,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거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이 항등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등호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가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다.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이 생기면 항등식이다. 뭐 이런 거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죠. 그래서 얘를 갖다 전문 용어로 개수끼리 같다라고 해서 그래 개수비교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개수를 찾게 되는 방법이 있었고. 흉일건 잘 읽었고. 자, 두 번째 항상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임의 수지대입법 값을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대입해서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죠. 왜냐면은 언제나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라서 이런 형태가 가능하고 얘는 제가 뭐라고? 수지대입법 수치대입법.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3차 방정식이든 아니면 부등식이든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쓰던 건데 자, 괄호로 묶인 식과 k 곱하기 괄호로 묶인 식이 0이다. 옥소수 네? 자, 이 식이 아무거나 던지는 거. 좀 비슷한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k에 대한 무슨 식이란 얘기였냐면 항등식이란 얘기고 이거는 풀이를 어떻게 했었죠?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면 이 덩어리가 0이 되고 그 앞에 얘도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풀면서 하나씩 점검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뭐 17쪽에 1번 좌변과 우변의 식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발문의 힌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거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호가 언제나 성립한다는 항등식이란 얘기니까 좌변이랑 우변의 모양이 같아야 하는데 예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한다라고 상상했을 때 이 식이랑 모든 개수들이 알맞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해볼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48이지? 맞아. 여기 상수항이 10이니까 10이랑 몇을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될까?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몇 차항이 없다를 해볼까? 1차항이 없다라는 걸 배치를 했니? 1차항이 안 나와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4cx 한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12x가 나올 건데 이들이 만나서 상쇄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c가 얼마일까? 4, c가 자, A는 몇 차항 계수야? 2차항 계수야. 지금 C가 3인 상태에서 2차항 계수 찾자. 마이너스 4x 제곱이랑 다음에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나와야 되죠. A가 얼마일까? 이거 갖다 무슨 비교법이라고 그래? 개수. 개수 비교법이라고 그래. 아, 밑에 3번 해볼까? 혹시 그 풀어볼 생각이 없는 눈으로 어려 너무 어려워. 얘들아 그 이거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x 플러스 1을 대입해라 이거. 대입해봤니? x 플러스 1을 대입하라는 거잖아. 대입해봤니? 아 왜 날 보고 있어? 대입하라고. 답답해 돌아가게. x에 x 플러스 1 넣으라고! 계산할 게 많을 거야. 크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하는 게 F에 있는 X 자리에 X 더하기 A를 대입했다 정도는 알잖아. 이거
해봐야지. 자, 이 식을 정리한 게 얘가 되면 된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근데 이 식을 잘 천천히 연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곱셈 공식을 잘 써서 갑시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 이거 해보자. 정리. X 세제곱 더하기 2 세제곱 더하기 3 X 제곱 더하기 3 X A 참, 좀 불편해요. 그 x가 문자니까. 어차피 더하기 할 거니까 동류한끼리 좀 느낌 맞춰서 할게. 이것도 차수 맞춰서 제곱 뒤에다 쓰자. 자, 얘 4x 제곱 더하기 맞췄습니다. 아이씨 이렇게 순서가 안 맞아. 3ax 제곱 쓸게요. 그냥 3a 제곱 x a 제곱 그래서 정리하면 4x 제곱 8ax 4a 제곱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a 다음에 빼기 2 이거 이제 연산합시다. 그러면 x의 세제곱 더하기 하면 3a 더하기 4의 x의 제곱 얘네들 연산하면 바빠 3a 제곱 더하기 8a 빼기 3의 x 마지막 항상 처리합시다. a 제곱 4a 제곱 빼기 3a 빼기 2 이게 fx 플러스 1을 대입한 상태다. 했어야 돼요. 다 계산했어야 돼. 이 식이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7 이만큼이 b여야 한다는 거죠. 뭐 잘못했어? 바뀔 것 같아. 아니 fx가 얘야. fx 플러스 a는 여기 x 플러스 a 대입하고 그게 너다라는 거죠. 아무튼 자, 얘를 풀면 a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a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자동으로 맞겠죠. 실제로 12 빼기 16 빼기 3이니까 잘 나오지. 건드릴 거 없고 a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 한번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더하기 6 빼기 2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8 이렇게 나오죠. b는 8 a는 마이너스 2 다음 더하시는 그래? a가 플러스 2야? a가 마이너스 2인데? 그래 여기가 잘못됐나? 16이 아시죠? 그럼 12 더하면 답이 12가?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개수를 비교해서 같다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유형 2번에 수치를 대입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 항등식을 잘하는 방법이 뭐라 했는지 기억나요?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항등식을 다루는 방법은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 두 개가 있기는 한데 두 개를 어떻게 해서 한 문제에다 적용하면 좋냐면 이 두 개를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유형 1번은 맨 위에 개수비교법이라고 써있으니까 개수비교에서만 풀고 유형 2번은 위에 수치대입법이라고 써있으니까 수치대입만 해서 풀고 이렇게 약간 원웨이로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수치대입이어도 개수비교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건덕진 없는지 늘상 고민하는 게 좋아. 대표 4번 해봐.
얘들아 지금 딱 보니까 B가 몇인지 본 사람. 마이너스 그래 딱 봐도 B가 마이너스 1인 거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좋다는데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지금 이 상수항을 관찰을 할 건데요. 이 오른쪽 식을 보니까 상수항은 어디서밖에 안 나와? 가운데서밖에 안 나오지. 왜냐면 다 x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상수항이 안 나오죠. 즉 상수항 3이라는 거는 여기 전개식에서 나왔을 수밖에 없는데 상수항이 실제로 마이너스 3b잖아. 마이너스 3b가 3 되려면 b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바로 보여야 돼.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전개를 해서 물론 풀어도 되지만 일단 전개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이니까 뭔가 인수들을 막 묶여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볼 건데 뭘 대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좀 간편하게 만들려면 막 식을 터트려서 0으로 만드는 게 좋잖아. 또 몇부터 넣어볼까? 1 같은 거 한번 넣으면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몇 남아요? 4C가 남아요. 실제 1 들어가면은 4가 되니까 C가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터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터트린다라고 하면은 몇 도 넘을까? 사실 말이 잘못됐네. A를 구하고 싶어서 얘를 터트리고 싶으면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도 되겠죠. 마삼 넣으면 얼마 나와? 24. 보면은 마삼 들어가는 순간 얘 터지고 얘 터지고 얘 얼마 되니? 12A가 되면서 B는 B는 개수 비교로 구했고 A랑 C는 수치를 대입해서 잘 정리하는 거죠. 두 개 잘 섞어서 쓸 생각하셔야 되고 8번 보자. 자, 두 가지로 풀 겁니다. 집중 좀 해볼까? 의도는 수치 대입이 맞기는 해. 그런데 우리는 뭐 이제 인수분해도 공부했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고기차 방정식도 다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연산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얘 사실 개수 비교로 푸는 게 수학 진짜 잘하는 사람은 개수 비교해서 바로 풀 수 있는데 의도대로 일단 수치 대입해볼게. 나 왠지 인수로 묶여있으니까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아. 몇 대입하면 될까? 마이너스 1이랑 뭐 루트 5 같은 거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어떤 식이 나와? 0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루트 5 넣으면 똑같이 0은 25 더하기 5A 더하기 B. 그 다음 거 없니? 항등식이니까
있으니까 우리가 대입할 생각을 하자 이거죠. 위에서 아래를 빼서 연립을 해보면 뺄게 0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a가 되면서 a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이런 데 들어가시면 b가 얼마나 나올까? 5 이렇게 나오겠지. 됐을까? 그래서 이 우변의 식이 뭐가 됐다는 거냐면 x의 대제곱 빼기 6x의 제곱 플러스 5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px를 정확하게 구해낼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p의 몇만 구하면 돼? p의 2만 구하면 되잖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에서 다 써줄게. 이 식이 너라는 거잖아. 그래서 볼까? 좌변이가 우변 x의 4제곱 빼기 6x의 제곱 더하기 5 이 상태에서 p의 2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몇을 넣으라는 얘기일까? 그냥 2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2 한번 넣으면 좌변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p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 p의 2가 될 거고요. 우변은 16 빼기 24 더하기 5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3이 되면서 p의 2가 얼마다? 1이다. 이게 일단 교과 풀이고 이대로가 의도예요. 집중 좀 해보자. 자, 풀이 뭐 따로 정리하실 거 없죠. 대입해서 연습만 하시면 되니까. 자, 다시 초기 조건으로 가볼게. 지운다. 계수 비교를 잘 생각하면은 문제는 3초짜리 문제야. 지금 px가 몇 차일까? 1차겠지. 자, 우변에 홀차항이 없죠. 맞나요? 우변에 1차랑 상수가 없지. 뭐라는 거야? 1차랑 한차가 없지. 홀차가 없어. 그럼 px가 왠지 x 마이너스 1일 것 같지. 오른쪽에 홀차항이 없다는 걸 보고 왠지 왼쪽에서 얘는 일단 홀차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붙어먹은 것도 홀차항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합차 공식을 떠올리면서 x 빼기 1을 하지 않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표정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4차랑 2차랑 상수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붙인 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2 뭐 이런 꼬라지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얘랑 얘랑 곱했다라고 할 때 방금 같은 1차항이 존재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새끼랑 너랑 만나서 무조건 1차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뭐가 없어요? 1차항이 없어야 돼요. 1차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얘랑 곱했을 때 이런 새끼가 나와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1차 두 개를 곱했을 때 1차항이 안 나오는 건 합차 공식의 구조밖에 없지 않니?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합차 공식 세트 짝꿍으로서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PA가 얼마나? 이 내용을 정리 좀 해주시죠. 홀차항이 없다라는 거는 중요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실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교육청 기출문제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청 기출문제를 참고하면서 문제를 자주 출제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PX를 볼까? X 플러스 2이야. PX 뭐라고? X 플러스 2야. 왜 그렇다고? 홀차항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합차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얘랑 짝꿍이 만나야 돼. 나중에 잘 써먹기 바라고. 새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형 3번으로 가죠.
선생님 응? 물질 찾아볼 수 있었어요. 또 여기서 어제 물 찍는 거. 자, 그 다음 얘기할게요. 자, 3번 자리입니다. 뭔가 변수, 미정계수 K를 얹어서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해당 유형을 볼 거고, 해당 유형을 보시면 K가 있는 놈들 따로 분리하시고 K가 없는 놈들 따로 분리하셔서 각각의 자리가 0이다라는 해법이 있었고요. 자, 대표 문제 9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문제 9번. 어떻게 한다고? 이 등식이 임의의 K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모든 K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고요. K에 대한 항등식으로서 K가 없는 놈들과 있는 놈들로 잘 분류해서 식을 재정렬한다. K로 묶이는 애들부터 볼까? 누가 있니? X 더하기 Y 더하기 2가 있고요. K가 없는 애들은 X의 제곱 Y의 제곱 빼기 이렇게 있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K에 관련한 항등식이 되려면 각각의 자리가 얼마다? 0이고 0이다. 자, 즉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0이고요. X랑 Y를 더한 게 마이너스 2다를 뽑아낼 수 있지. X 곱하기 Y를 구하라 했으니까 뭘 쓰면 돼? 생공식. 너의 제곱은 너 더하기 2xy 맞니? 그렇죠? xy 얼마예요? 11번을 보면 변수를 더 첨가해서 엄청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11번도 해봐요. 그럼 저 K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2랑 마이너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 K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절대값 같은데 부호만 다를 수 있는 거 아, 얘랑 얘가 부호가 다를 수도 있지 않냐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 더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k는 0 이럴 수도 있지 않냐는 거야. 여기도 거의 K가 1이고 그치? 얘가 봐봐.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특정 k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k를 넣었을 때 다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k가 1일 때는 성립을 하는데 나머지 k에 성립을 안 하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윤우야! 그냥 11번 해봐.
모든 문제가 새롭니? 아니었으면 하는데. 괜찮아? 네? 예? 뭐 이게 뭐 손톱이 깨져가지고 물집 생겼었어요. 제가 이 정도 야구 선수를 좀 재밌어. 제가 글로브는 안 보고. 근데 문제는 안 풀 생각. 하는데 자꾸 보기만 하니까 안 풀리지. 이것이 참 로망이에요. 제가 몇 번 올려. 서울인가요? 태어나기 광주였어요. 고향? 네, 솔직히 잘한 곳은 서울이요. 태어나가지고 잠깐 살다가 언제 좀 써볼까? 텍플러를 x 플러스 y가 1인데 변수가 많아가지고 그럼 변수를 줄이고 싶지 않아? 제가 문제 자체가 변수.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되잖아. 변수가 많아서 못 맞추면 변수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내가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풀이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야. 나중에 보자. 제가 앞서 풀어드리는 문항들은 뭐 그냥 갑자기 오늘따라 11이라는 숫자가 너무 좋아서 11번을 풀어주고 싶다 이런 게 아니겠죠? 할 말들이 다 있어서 그래요. 교과에 의도된 풀이랑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풀이는 분명히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해보자. 의도는 뭐냐면 누구 말 맞다나 변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변수를 줄일 생각을 해. y가 뭐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잖아. 자, 투입하면 변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이 생각을 했어야지. 좀 집어넣을게. 한번 써볼게. px 제곱에 qx가 있고요. 더하기 3y 제곱이니까 한 번에 하자. 이거 제곱하는 거 정도 안 할 수 있죠?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3 마이너스 2xy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x 곱하는 얘기니까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ry야. 여기에다가 r 곱하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rx 플러스 r 빼기 4는 0. 자, y가 사라졌지 이제. 얘가 이제 x에 대한 뭘까? 항등식이야. 애초에 모든 x, y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변수 y를 줄였고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묶어내서 가면 되는데 자 여기 차수가 두 개잖아. 이럴 때는 내림차순으로 x의 제곱 따로 분리, x 따로 분리, 항등 따로 분리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모든 자리가 다 얼마? 0 0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고 다음 풀이 좀 볼게. 일단은 연산 x제곱 묶이는 게 누구야? p
플러스 3 플러스 2 그리고 여기까지 있네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썼고 자, x에게서 누구 있니? 샤야 넌 봐봐. x에게서 한번 봐. q 마이너스 r 마이너스 8 있니? 이렇게 일단 상수 얼마 남아요? r 마이너스 1 남죠. 이제 자, 그러면 모든 자리가 0이 돼야 되니까 역순으로 가자. 여기서 r이 얼마? 1 r이 1이면 q가 9 여기 0 낼 거니까 p가 얼마? 마이너스 5. 이게 교과에 의도된 풀이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풀이를 당연히 아셔야 되지만 시험장에서도 이제 이 정도 문제는 한 두 번째 페이지에서 그냥 지나가는 문제로 나오고 빠르게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실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항등식이라는 거를 잘 인지를 한 상태라면은 얘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 이 말을 잘 보면 어쨌든 항등식이라는 건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거니까 내가 자유롭게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그럼 x 더하기 y는 1을 만족하는 x, y는 뭘 집어넣어도 항상 이 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 아닐까? 그래서 나는 그냥 대입해서 생각해 볼 건데 합이 1인 조합 중에서 하나가 0이면 변수들이 많이 제거되면서 편해지지 않니? 0, 1 같은 것도 넣을 거고 1, 0 같은 것도 넣을 거야. 이런 거 너도 다 성립을 해야 된다. 이해합니까? 나 좀 봐봐! 더해서 1인 조합을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을 하기 때문에 한쪽을 0으로 만드는 이런 임의의 값들 세트로 잡아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x에 0 넣고 y에 1 넣어봐. x에 0 들어가면은 뭐가 남아? 그럼 y 제곱. 근데 y가 1이니까 플러스 3 플러스 r 마이너스 4 r 마이너스 1이 여기서 한 번에 나오죠? r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오죠? x에 1 넣고 y에 0 넣어봐. p 플러스 q 마이너스 x에 1 넣었지 지금 y에 0 넣고 마이너스 4가 p 플러스 q 얼마 나오니? 4 답이 얼마일까? 5. 근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 PQ를 더 디테일하게 찾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대입을 한 번 더 해보면 되지. 더해서 1 되는 조합 중 분수는 좀 그렇다 치면은 뭐 2랑 마이너스 1 같은 거죠. 대입 한 줄 더하면 PQ를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1등급 받는다, 시간을 절약한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풀이는 알고는 있어요. 12번도 해보자. 다 해줄게.
분수의 값이 일정합니다. 나 좀 볼게요. 얘도 두 가지 풀이를 할 거야. 둘 다 알아야 돼. 봐봐. 여러분들 값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이 값을 연산했을 때 상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아니면 변수로 처리된다는 얘기야? 상수. 상수값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뭐 1이면 1, 2면 2 이런 식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의미의 상수는 k라고. 자, 그럼 분수식 보기 안 좋으니까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x, y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x 따로 분리, y 따로 분리, 없는 것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돼.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자리가 다 얼마다라고 풀 거야? 0이고 0이고 0이다. 이 논리가 사용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면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항한다고 상상해 볼게. 그럼 kx에서 ax 날라가니까 k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k인데 by 이항될 거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이 자리 2가 오른쪽으로 붙을 거니까 k 플러스 이렇게 변수 잘 분리할 수 있겠니? 자, 모든 지점이 0이 되려면 오른쪽부터 봅시다. k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 k 마이너스 5분의 2면 b는 마이너스 5분의 그냥 5분의 4. 5분의 4. 자, k가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a는 마이너스 5분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교과 정석 풀인데요. 이것도 일단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 정리 일단 먼저 해두고 다음 풀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니네가 전략이 다 짜져 있어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할 거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할 거고. 그다음 배점 잘 보려면 스스로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저는 미인정 있으면 그밖에 못 봐요. 응? 미인정 지각 있으면 그밖에 못 봐요. 미인정 지각이 그 미인정 지각은 3번까지 있어야지. 그게 뭐야? 미인정 지각.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밑으로만 돼서. 미인정 별석이 한 번부터 보여주는. 고등학교 못하니까. 네, 고등학교 갈수 있는 자사고예요. 그러니까 진짜. 특성화고는 있는데도 미인정 별석이 2번 이상도 있으면 좋더라고요. 미인의 결석이 그 수업 시간에 내린 거예요. 아니 그건 별석 하셨어요. 나도 지금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미인정 지각 3번이 쌓이면 미인정 별석. 자, 다음 얘기 해볼게. 요 풀이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만났다. 분수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봐봐. 어떤 이런 분수의 값이 일정하다는 건 뭐 어떤 구도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봐봐. 얘들아, 1분의 3은 얼마야? 3, 2분의 6은 얼마야? 3, 3분의 9는 얼마야? 3, 그래, 4분의 10은 얼마니? 3, 3이지. 봐봐. 위랑 아래가 변하고 있어도 분수의 값은 지금 다 몇으로 일정합니다. 위랑 아래를 아무리 변화를 시켜도 분수의 값이 3으로 일정하죠. 왜 3으로 일정한 결과가 나옵니까? 위가 아래에 정확히 몇 배로 유지되고 있어서 그래? 3배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래. 자, 얘랑 얘가 정확히 몇 배수 차이 나는지가 결정이 되면 그 분수값은 그냥 하나의 값으로 고정이야. 잘 봐봐. 위가 아래에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배수.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수 꼬리를 봐봐. 몇 배가 되고 있어? 마이너스 5분의 2배가 되고 있지. 그럼 나머지 A도 너 개수에 마이너스 5분의 2배여야 하고요. Y의 개수 B 또한 Y의 개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분의 2배여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려나? 위가 아래에 배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만 더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분수라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자, 3x 더하기 2y 빼기 1분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2라는 이 문제를 한번 해보자. 자, 이 값이 만약에 일정했지. b가 아래에 몇 배였단 얘기야? 마이너스 2배였단 얘기야. 그래서 a가 반드시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6. b가 반드시 얼마야? 마이너스 4여야 된다. 이 논리예요. 알아둡시다. 분수라 좀 헷갈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돼. b가 아래에 배수가 일정하게 적혀 있어야 다음과 같이 값이 안 변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유형 하나 하고 오늘 내용은 종료를 하죠. 유형 4번이고요. 대표 문제 13번을 보면서 이것도 코어에서 연습 많이 했었는데 어떤 상태였는지 잘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13번. 첨자가 좀 복잡하게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어떤 표현이냐면 좌변을 전개하면 우변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제조 A6, A5, A4, 뭐 A1, A0 이런 것들이 그냥 다 X, X제곱, S제곱 이런 것들의 개수란 얘기야. A6 얼마일까? A0 얼마일까?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또 이제 고난도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일단 바로 보이는 게 있어야 돼. A의 6이 얼마라고? 1이야. 왜 1일까? 6차항의 개수잖아. 전개해서 6차항은 얘만 3번 곱했을 거니까 1이겠죠? A의 제곱은 상수항이야? 상수하면 얘만 3번 떴을 거 아니야? 3번 나와서 8이다. 일단 이게 보이긴 해야 돼. 풀 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개수들의 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행동이 있었는데 얘도 어쨌든 지금 좌변을 전개한 게 우변이라는 거니까 좌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임의의 값을 뭐 할 수 있을까? 대입할 수 있겠지. 제일 먼저 몇 부터? 1부터 넣어봐. 좌변부터 볼까? 좌변 얼마니? 우변 다 써줄게. A6 더하기 A5 더하기 A4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0 이게 X에다가 1 대입한 상태죠. 궁금한 건 뭡니까? 얘랑 얘랑 얘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짝수들 A0, A2, A4, A6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치? 마이너스를 넣죠. 자, 왜냐면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나 좌변부터 볼까? 진짜 왜 이렇게 크니?
7의 세제곱 300 얼마야? 3, 4, 4인가? 우변에 마이너스 1 넣으면요 얘는 A6인데 얘가 몇이 돼요? 마이너스 A5가 되고요 그 다음 거는 9가 엇박으로 풀마 이렇게 치고 나가겠지 이해합니까? 그럼 이 행동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에서 두 식을 잘 연산해주면 원하는 지점들만 뽑아 쓸 수 있다는 건데 내가 홀수들을 살려서 구하고 싶으면 두 식을 뭐 하면 될까? 빼요. 그렇지 빼주면 되겠죠 뺄 건데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344는 위에서 아래 빼면 누가 사라지냐면 이들이 다 제거가 되고 얘들을 몇 개씩 봤니? 두 개씩 두 배 A5, A3, A에 1이 되면서 얘는 2로 나눈 거고 답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72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항등식에서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습관을 잘 잡아둡시다. 일단은 가장 대가리랑 가장 끝자락은 눈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대가리랑 가장 끝자락은 눈으로 구하시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개수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1대입과 마이너스 1대입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을 한다. 15번 해보자. 좋아요. 이거 큰 건데. 얼마 참 얼마 안 남았어. 해보자. A0 얼마? 240. A의 제곱 2의 5제곱 12. 자, A의 15번째 거 얼마야? 3의 5제곱 243. 자, 문제에서 쓰이든 안 쓰이든 얘는 습관 좀 잡자.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 지점을 물어본 경우도 많다. 아무튼 일단 써놓은 상태에서 개수들이 쭉 하고 나열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몇부터 낼 거냐면 1부터 넣을 건데 1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4의 5제곱이니까 1020 1020 A제곱 A1 A2 A3에서 뿅뿅뿅 해가지고 A에 15까지 다 더한 거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 보고 X에 마이너스 1 낼 필요 없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만큼을 구하시오 맞지? 네. 근데 나는 이 값이 얼마인 걸 알아요? 32인 걸 알아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 900? 90 얼마인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이게 1 넣고 마이너스 1 넣는 게 이유가 뭐냐? 누가 와가지고 니네한테 왜 1과 마이너스 1 넣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할래? 여기를 어떻게 맞춰주는 거야? 여기에다가 2 같은 거 넣고 막 3 같은 거 넣으면 숫자가 너무 비대해지는데 1과 마이너스 1은 어떤 특성을 가져? 그렇지, 부호만 왔다 갔다 하고 절대값 크기가 안 바뀌잖아. 그래서 연산 과정에 뭔가 간편한 모습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대입한다고 기억하는 거지. 그러면 16번 풀고 마무리하자. 뭐가?
지수법칙을 중학교 1학년 때 봤나? 그치? 2학년 때였니? 중1 아니 중일을 보는. 1학년 때 지수 혹시 영자 와식인가? 2학년 때 2학년 때. 너무 어려. 1학년 때면 너무 어려거든. 지수 어렵다고 싶고 지금 아니 너무 수학적이고 너무 수학적인. 지수법칙 이거 아 이거 체크체크해서 봤는데. 지금 풀이 진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하셨는지 볼게요. 여기 값이 몇으로 맞춰지면 좋다는 거였니? 마이너스 풀마 1이 되도록 가는 게 좋다. 그래서 x에 몇을 넣었어야 한다는 걸까? 2랑 3이랑 1. 1을 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성 1과 마이너스 1 갖다 박는 게 아니고 이 개수 앞에 붙어있는 변수 덩어리들 자체가 풀마 1이 되도록 잡는 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이제 3을 넣어봤다라고 하면은 좌변 뭐 3의 10제곱 연산할 거 아니잖아. 그대로 냅두고 x에 3 들어가면은 다 1 처리되면서 개수들의 f는 그냥 합배에 나오죠. 그 다음에 x에 1 들어가면은 좌변이 얼마가 되냐면 루가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x에 1 들어간다? 그러면 이 안쪽 덩어리가 다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짝수지수 쪽은 플러스, 홀수지수 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엇박으로 치고 나가면서 마지막 a1은 1 들어가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2의 제로 이런 상태를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짝수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두식을 잘 짝짝꿍해서 연산할 건데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더해요. 더해야 홀수가 터지고 짝수가 남죠. 더하기 해주시면 3의 10제곱 플러스 9가 짝수항들끼리 값 2배의 2배가 되지. 의 2배가 되니까 답은 이렇게 2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이런 꼬라지가 답이 없어요. 그럼 지수법칙을 생각해야겠지? 2분의 3의 10제곱 더하기 9는 3의 제곱. 그럼 분자를 몇으로 묶을 수 있어? 3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 그럼 3의 8제곱 더하기 1. 이 정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지수법칙. 그럼 3의 제곱은 또 9라고 돼 있니? 그럼 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눗셈이랑 항등식이랑 엮어서 유형 5번부터 해서 뒤에 쭉 달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내일이다. 그렇네.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네, 이거 숙제는 19페이지에 16번까지. 내일 가져와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체크 좀 합시다. 나 프린트 몇 개니? 3개. 프린트 3개랑 그 다음에 셋 지참해서 공교재는 가져오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프린트랑 센 잘 채워서 가지고 오시고. 잃어버렸다. 통할까? 아니요. 샌도 갖고 와요. 내일 샌더 검사합시다. 쌤 숙제 안 가져와도 되는 야 좋다. 그냥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해버리겠다. 프린트니. 왜? 너 제가 낸다. 자, 프린트 1,000원 하나에 프린트랑 센 과제 취합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겁하신 분들은 내가 내센 숙제는 어디까지 못하지? 어디까지 할 것 같아? 오늘 한 대까지. 얘들아 근데 너네가 하나 착각하는 게 수학이 있잖아요. 수학 공부를 원래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닌데. 쌤 그리고 쌤이 뭐야 그 인수